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보시는 분 있으세요? 1부서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민족에서 쓴 월남이상제 5권을 쓴 작가 천광로입니다. 가을맞이 독서 프로젝트 월남이상제 읽어드리기. 이 프로젝트는 병상에 누워 계신 환자들이 귀로 들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는데 4년이 걸렸는데 책이 이게 물건이라 물질이라 이게 보관이 잘 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출판사가 절판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제가 또 눈이 나빠지면 못 읽고요. 제가 애써서 쓴 건데 힘들어서 저 건너집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어가는 거 모르겠네요. 제가 제 책을 안 읽으면 누가 독자가 읽겠습니까? 예, 제가 읽습니다. 제5권의 4부인데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제 잉태되는 태동 모태안에서 10개월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구한말에서부터 대한제국을 거쳐 을사늑약 이후 한일합방 그리고 지나서 1919년입니다. 이해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설립되는데 그 과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4부 큰 제목 추록한 월남과 상해 임시정부. 작은 제목 병상에 누워. 상해 임시정부 헌장. 상해에 가보고 싶다. 조선 임시정부 성립. 제4부 첫 번째입니다. 병상에 누워. 월남은 거의 초죽음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 차라리 감옥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추록하고 나니까 오히려 기력이 더 떨어지고 말았다. 순재가 애를 사귀지 못한다. 흰죽을 끓여 올릴까요? 물도 안 넘어갑니다. 이상하게 나오니까 더 깔아지는군요. 연세가 있으시니 당연히 그러시지요. 나이 탓인지 대여섯 번을 감옥에 들어도 이렇지는 않더니만 아이고 죽을 기운도 없습니다. 그럼 초월이가 가져온 밤죽을 끓여볼까요? 밤죽은 배탈도 안 난다고 나오면 끓여 드리시라 하여 받아 놓았습니다. 6월인데 요새 무슨 밤이랍니까? 보관이 잘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실하기 죽이 낫겠습니다. 편을 제대로 못 보니까 실하기가 낫겠는데 넘어가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탓인지 거의 굶은 탓인지 시달린 탓인지 속에서 잘 받지를 않는다. 억지로라도 드셔야 합니다. 고약한 놈들. 오늘 이렇게 고생을 시키다니 참 몹쓸 놈들입니다. 제놈들 세상이니까 제놈들 멋대로 어른이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 뭐라고 따지는 거예요? 3.1운동 주모자가 아니냐고 따지는 거죠 뭐. 그게 어떻게 하고 나오셨어요? 민족 대표들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고들 하던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내가 한다고 하겠느냐는 것이고 내가 시켜서 이렇게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겠느냐고 대리에 따졌으지요. 그러니까 먹혀들었습니까? 만수의 운동이 바로 끝났으면 안 먹혔을 건데 이건 내가 체포돼 들어와도 끝이 안 나니까 내가 배후에서 뭘 조종한다고 덮어씌울 명분이 없는 거지요. 실제가 안 그렇습니까? 물론 나도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가 됐다고도 했고 협조한다고는 했으나 잘해야 뭐 한 열흘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석 달이 넘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할 수밖에요. 사실이지 서방님이 하자고 한다고 수천만이 움직이겠습니까? 이건 민족 자존에 의한 것이 맞는 겁니다. 맞아요. 이것이 우리 민족성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근데 만세운동은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니까? 이건 끝날 징조가 없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려도 안 될 거래요. 막다가는 더 커질 거래요. 6개월 갈지 1년 갈지 이번 만세운동은 다들 국민의 자유선택에 의한 민족 독립운동이 틀림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족 대표가 도화선이 되었다지만 이미 터질 화산이 부글부글 끓던 중이라는 게 여론입니다. 맞아요. 잘난 사람,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 본성이 중요합니다. 3.1운동은 그래서 하나님이 시켰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인간의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근데 월남 이상제 작품이라고 단정하고 나를 잡아갔으니 그놈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무슨 놈의 월남이다 손병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만 족쳐대는데 하나님이 노하실 일이고 국민이 위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서방님은 조서를 어떻게 꾸며주고 나오셨어요? 대놓고 족치고 고문만 하더니 석 달쯤 되니까 조서나 받아놓고 나가게 한다고 자기들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한다고 하고 사실대로 말해줬죠. 어머나 그럼 손교령하고 만나 그러자고 합의한 것이랑 돈은 손교령 측에도 돈을 댄 것까지 다 말한 것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정말 여러 사람 다치고 고생합니다. 내가 고초를 겪는 게 옳지 어찌 동지들을 수렁에 넣습니까? 나 편하게 추록하자고 내가 그렇게 말할 사람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어요. 어디 말해보세요. 손교령에 손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놈들이 손병이란 이름은 묻지도 않더라고요. 묻지 않는 얘기를 꺼내 무슨 사람 잡을 일입니까? 물어도 내가 죽지 손교령 만난 것이랑 돈 얘기를 꺼내서 더 살면 뭐합니까? 손교령 얘기는 안 물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안 물으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게 왜 거짓말입니까? 자수나 자백이라면 몰라도 그런데요 나란 일을 하다 보면 할 말 안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들었다고 다 말해버리면 나라 망쳐요. 더구나 지금은 나라 찾는 거사입니다.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면 배우는 하나님이 틀림없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사 선택적 생명보존 수단일 뿐인데도 내가 말을 잘못하면 다 뒤집어쓰고 인간의 짓이라고 할 놈들입니다. 그놈들 대갈배기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 생명의 고유권과 고귀함에 대해서는 완전 무식한 놈들입니다. 그러니 손교령이나 30만원 걱정은 알 턱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럼 누구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을 건데 누굴 물어요? 생각지도 않던 남강을 몇 번 만나 이승은 몇 번 만나느냐 또 왜 만났느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게 언제냐 뭐 이렇게 대답하기 좋은 것만 귀신같이 골라서 묻습니다. 그게 대답하기 쉬운 거예요? 쉽지 않고요. 만나서 뭐라고 하더냐기에 나라를 대체할 독립운동을 해야 하겠으니 같이 하자고 하기에 난 늙고 병들어서 앓고 있는 중이라 나는 이름을 넣을 수 없다고 뺐다고 했죠. 그랬더니 바로 믿습니까? 자질구리하게 제1차는 빼고 뭐 그럼 제2차 독립운동에는 이름을 대자고 했느냐느니 뭐니 하는데 2차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것이고 역시 나는 늙어서 이제는 내 이름을 빼라고 했다고만 했습니다. 또 누굴 물어요? 북경에 가 있는 손정도 목사를 아느냐 만나느냐 이런 건 묻고 이승만에게서 편지 받은 것이 있느냐고도 묻고 하던데 하하 모든 질문이 형식적이다 싶었습니다. 월남은 3.1운동과 상관없다고 보이니 늙으니 더 두고 보나마나 일 거라고 판단하고 만세운동이나 가라앉혀야 한다고 그냥 조서나 받아두기로 한 모양입니다. 대답이 막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말은 하고 불필요한 말은 아니다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야 월남은 물간생선이라는 것을 안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물간생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악령이 성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앞에 서면 귀신이 도망가고 쓰러지는 것이 그것이군요. 서방님 물이 갔어요?
갔다면 갔지만 내게는 샘물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수로서 채운 성령의 물입니다. 나는 도로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야 좀 나라를 건져낼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니 나도 성령의 물 좀 많이 마시고 싶네요. 그렇게 믿으시니 그런데 이 나라를 되찾을 확신은 어디서 나온 원리입니까? 이번 독립운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의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깁니다. 더구나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는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내 죽기 전에 나라를 찾을 것이고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우리 민족성이 자주 독립에 대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대항하면 하나님이 손볼 때가 온다는 거지요. 이걸 꼭 일본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일본인 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간의 나라라도 될 건지 생각하면 참 불쌍한 민족입니다. 우리보다 일본이 더 불쌍해요. 서방님, 원수는 불쌍하시다 하니 듣기 불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은 못해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해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서방님 걱정은 더 안 해도 됩니까? 잡혀갈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모양인데 그걸 알면 내가 하나님에게요. 그렇다면 하나 물어볼게요. 물어보세요. 3.1운동과 서방님은 진짜 상관없어요? 허허, 왜 웃기만 하세요? 없다면 하나도 없고 있다면 100%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울며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네, 다음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헌장 되겠습니다. 월남이 추락하여 나와 YMCA에 출근하여 동지들을 만났다. 모두가 위로하며 월남에게 말했다. 월남 선생, 추록이 늦을까봐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정말 고령이신데 오래 잡아다두면 그 안에서 변고라도 당하실까 하여 우리 Y에서는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은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 독립만세 운동은 쉽게 안 끝납니다. 이 여파로 지금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선 것 아시죠?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도와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보는 모양인데 일본인들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웃나라끼리 서로 도우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와요? 윤치호를 비롯한 김정식, 신흥우, 전덕기가 월남의 추록을 받으며 웃음꽃을 피운다. 도울 게 더 많지 부수고 뺏을 게 더 많겠습니까? 인간이란 도울수록 풍족해집니다. 뺏을수록 줄어요. 지구라는 땅덩이나 바다도 뺏으면 쓸모가 없지만 서로가 도우면 쓸모가 100배 1000배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5병이요 5000명 먹이고도 12강들이가 남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 사이며 하나님의 법입니다. 정말 월남사부님은 연세가 들수록 더 젊어집니다. 그런 걸 아는 늙은이나 젊은이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나 상해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생겼다니까 내가 춤판을 벌리고 싶습니다. 한번 춰볼까요? 덩덕쿵 을씨구야 절씨구나 월남이 일어나 춤을 추며 기뻐 어쩔 줄을 모른다. 예. 정말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항자 폐하께서 두세 달만 더 사셨더라도 이 소식을 듣고 가셨을 텐데 정말 마음 아픕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는 일어나집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수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정을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도 많고 사랑도 많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악한 자를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굶는 이웃에게 보리떡이라도 들고 가서 먹여주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과 아주 똑같이 닮은 민족입니다. 저 개잡놈 같은 일본인들은 바로와 같은 애굽의 폭도들입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나자 가나안 복지에 당도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소망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희망은 월남 사부님이십니다. 그럴 때 내 이름을 빼야지. 안 그런가? 아닙니다. 일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승만이나 안창호나 윤치호의 서재필도 겁을 안 냅니다. 그저 고분고분할 걸로 착각합니다. 만만의 콩떡이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월남 사부님은 속으로 겁냅니다. 살아오신 구한말의 역정이나 국계적 관감이나 미래를 보는 해안이나 덕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이나 게다가 누가 봐도 자기들 아버지 뻘이니까 앞만 봐도 겁을 내기는 냅니다. 겁내? 그럼 인간의 반의 반쪽이라도 되겠지만 턱도 없어요. 아닙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를 내일이 두려운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 대표들에게도 분명 모질게 굴 건데 월남 사부님이 그놈들에게 호통을 쳐야 합니다. 나란 일이라는 것은 젊은이가 하는 게 맞고 월남 사부님 같은 어른이 버티고 바라보시면 허허 이게 무슨 짓인가 하라든가 얼커니 잘하는 짓이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조상의 음덕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 좀 적게 쓰시고 모쪼록 건강신경 많이 쓰세요. 이것이 국력입니다. 예, 다음 상해에 가보고 싶다. 만세운동은 벌써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돈으로 이런 대규모 시위가 멈추지 않는지 생각사로 모두가 자기 돈을 쓰면서 만세운동에 자주 독립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때 윤치호가 월남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한다. 사부님, 상해 정부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비밀 자금을 만들어 상해에 보내느라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자금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월남이 들으청도 않고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부님, 어디 괜찮으십니까? 그래도 대답 없이 고개도 들지 않는다. 우리 Y에서도 자금을 좀 보내주고 싶은데 우리가 벌린 일이 많아 도저히 형편이 안 되네요, 사부님. 그제야 월남이 고개를 든다. 얼굴에 눈물이 흥건하다. 아니, 사부님 울고 계십니까? 그렇게 강직한 사부님이 우시다니 전 처음 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한참 후 눈물을 닦으며 월남이 말한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을 보는 중일세. 도저히 눈물이 앞을 가려 참지를 못하겠어서 그러네. 괜찮소이다. 이건 말입니까? 월남의 책상 위에는 임시정부 헌장이 놓여 있다. 내가 정신이 없다 보니 이제야 자세하게 보는 중인데 보니까 내가 감격해서 눈물이 흘러내리네. 이 얼마나 대단하고 고마운 일인가. 그리고 고생들은 얼마나들 하겠어. 예, 맞습니다. 국내에서 자금을 보낸 후원자가 많지만 제대로 들어가질 않는데요. 정부 청사라고 해봤자 사대부 집도 아니고 그저 중인들이 사는 겨우 2층짜리 집 한 채래요. 모여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답니다. 특히 독립군을 지원하자니까 돈이 무한정인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 군대가 있어야 남을 돕지. 애국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도울 방도가 없어요. 윤치호가 순간 말을 잊어버린다. 할 말을 잊어버린다. 월남도 아직 풀리지 않는 가슴에 남겨진 눈물에 어혈이 식지 않아 긴 한숨을 내쉰다. 정말 상해에 한번 가보고 싶구려. 예, 가보고 싶으세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가보고 싶고 말고. 그러나 간다고 뭔 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 갈 돈 있으면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 근데 모두가 보고 싶다니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청년도 많던데 참, 이 얼마나 눈물겨운 얘긴가. 월남은 생각에 잠겼다. 대왕제 폐하께서 하시면 당장 가보라고 하고 돈을 내주실 것인데 그새를 못 참고 돌아가셨으니 가슴이 빠개지는 것만 같다.
그렇다면 월남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울었을까? 아래에 원문을 씻고 이어서 번역문을 씻기로 한다.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이토록 나라를 되찾으려 청춘과 재산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던 당대 최급선무에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뜨거운 가슴을 느껴주기 바란다. 이분들이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입니다. 다음, 임시정부. 임시정부란 국내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설립한 적법한 정부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국가를 정당하게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실상의 정부인으로서 가정부라고도 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국제법상의 주체가 되려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임시정부는 그와 같은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사실상의 정부이다. 한 나라의 반정부 세력이 한 지방을 점령하여 모국의 정부와 대립하여 세운 정부, 혁명 또는 쿠데타로 기존 정부를 쓰러뜨리고 새로 세우는 정부, 자기 결의의 독립을 위하여 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해외에 세운 정부 등의 임시정부가 있다. 정부의 변경이 급격하고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 실현된 경우, 예컨대 이탈리아의 파쇼 정부나 독일의 나치 정부 등 실현된 경우라도 헌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은 적법 정부이며 임시정부는 아니다. 반대로 비합법적 방법으로 설립된 정부는 비록 혁명전과 동일한 정치를 채용한 경우라도 임시정부이다. 임시정부는 실질적 정치 권력을 확립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지니는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외국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제법상의 주체인 정당한 정부가 된다. 한국은 1919년 3.1 운동 후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하여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를 조직하였다. 다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정원은 이제 국회예요, 말하자면. 3.1운동 직후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임시정부 수립이 당면과제로 부각되자 국내외의 독립운동가 29명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는 뭔지 알죠? 천국에서 프랑스에게 빌려준 땅입니다. 조계에서 3.1운동의 민주주의 이념과 민족 자주정신을 이어받아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의정원이 먼저예요. 이제 미국식입니다, 이게. 임시의정원은 초대 의정원장의 이동영, 부의장의 손정도를 선출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국무원을 구성하였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본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4월 25일에는 임시의정원법을 의결하고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확정 공포하였다. 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되며 의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에 한하였다. 의원의 수는 인구 30명의 의원 1명을 선정하되 경기도 6명, 충청도 6명, 경상도 6명, 전라도 6명, 강원도 3명, 함경도 6명, 황해도 3명, 평안도 6명, 중국령 교민 6명, 러시아령 교민 6명, 미국령 교민 3명 등 총 57명으로 정하고 성춘을 방법은 각 구역 내에 의정원 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기가 각 선거구의 원적지에 따라 선거권을 대행하였다.
였고 의원 정원수도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10여 명 안팎인 때도 있었다. 의원은 면책 특권을 가졌으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였다. 임시헌장 제2조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는 규정은 임시의정원이 입법 기능의 국정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각종 동의권을 가질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의정원은 1919년의 임시헌법 제1차 제헌이라고 해요.를 제정하였다. 조선 임시정부 성립, 조선 독립운동 폭발. 예, 다음 소제목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조선 전 민족이 단결에 일어나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쟁취하라는 만세소리가 내성병력처럼 삼천리 금수강산을 움직일 때 우리 조국이 일본 군국주의의 강도들에게 강탈되는 전후 시기에 만국의 원한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조국을 등지고 멀리 국외로 나가서 이국 각지에서 동분서주하면서 조국의 자유 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고생하던 애국지사 선조들이 중국 상해 법국 조계에 집중해서 혁명적 임시정부를 건립하였는데 그때부터 조국 내지와 비밀 통신량이 끊임없이 통과되었다. 그때의 3.1운동이 폭발한 뒤에 정치조직에 지하운동 투입하였다가 그해 6월에 상해로부터 귀국한 조용주 동지와 동행해서 상해 법국 조계, 법국은 프랑스를 그때 법국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미 임시정부와 임시의회가 건립된 것이다. 근데 임시정부 위원 명단과 임시의회 명단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각원 명단, 임시정부 각원 명단과 의회 명단. 그렇네요. 내각. 각원 명단. 대통령 이승만 이 사람 당시 어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줄이고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장관 조완구, 외교장관 김규식, 재무장관 이시영, 노동장관 안창호, 경무부장 김구, 국무원 비수장 최창식. 자, 여기는 이제 정부 쪽이죠. 각원이니까요. 다음 임시의회 의원 명단, 국회 쪽이죠. 의장 이동영, 의원 김규식, 신채호, 여운형, 홍면희, 김홍서, 강태동, 유인옥, 유자명. 예, 다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법률 및 명령입니다. 이것이 꽤 길죠. 이것을 한문 원본과 또 한글 번역본 두 가지로 실어 놓았습니다. 한문 원전은 우리 제자들, 우리 아이들 한문 공부할 때 교재로 천자문 가지고 할 거 없어요. 그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그 한자 교수본 그런 학교에서 하니까 저는 이제 역사적인 자료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깊은 명상이 들어있고 생각할 것이 많은 이런 자료들로 한문 공부를 할 자료로 쓸 생각이에요. 한문방을 언제 열 겁니다. 한글본으로 번역본을 읽겠습니다. 임시정부 헌장. 조선민국 임시정부 창립 장정 1919년 4월 10일 자료 출전 대정 8년 1919 4월 13일
고제 11227호 독립운동에 관한 문건 불원서 발견의 건. 그래서 이게 4월 13일이 상해 임시정부라고 자꾸 하고 있어요. 일본이 발견한 게 이거예요. 발견한 게 불원문서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참 복장이 터진다니까. 이거 써 있는데 말이에요. 다시 봅시다. 임시정부 헌장 조선민국, 이때는 조선민국이에요. 임시의정원이 열려야 국호를 정하니까, 열리기 전이니까. 다시 한번 임시정부 헌장 조선민국 임시정부 창립 장정 1919년 4월 10일 4월 10일입니다. 근데 이게 밤을 새워서 11일 날 통과가 돼요, 국호가. 그래서 4월 11일이라는 거죠. 4월 10일이나 11일이 맞아요. 그런데 자료 출전이 대정 8년 1919 4월 13일 고 제 11227호 독립운동에 관한 불원서 발견의 건. 조선민국 임시정부 조직 호검은 조선반도는 정예한 민중의 충성과 진해한 시대의 대세에 의하여 자의 독립의 확실한 기초를 정하고 세계의 만방과 비견하여 문명의 보조에 오렬할 수 있는 기운에 있다. 국가를 애하고 복리를 도하는 5등 2천만 민족은 충을 진하고 력을 칼하여 국민되는 의무를 이로이 차착 없이 선미로 리행할 것을 자결하고 과거의 역사를 양심이 명하는 바에 중하여 명간할 것을 자맹함과 동시에 111기라도 무정부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우하여 국민대회 일동과 자주당 일동은 경성에서 연합회를 개하고 손병희 씨를 정도령에 이승만 씨를 부도령에 선하고 우별책과 같은 조선민국 임시정부 창립 장정을 의정하여 자의 일을 선포한다. 별책 조선민국 임시정부 창립 장정 제1장 조직 제1조 조선국민대회와 조선자주당은 연합회의의 명의로서 조선을 조선민국이라 칭하고 자의 임시정부를 조직함. 제2장 조건 제2조 조선민국은 2인의 도령을 선거하여 이를 통할함. 제3조 도령은 이를 분하여 정도령, 부도령이라 칭함. 제4조 도령은 연서로서 민국 통할권을 행함. 단 도령 중에 1인이 사고가 나거나 혹은 결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1인으로 이를 독재함을 득함. 이거 뭐 가지고 이거 번역 해가면서 설명해서 하려면 이건 뭐 강연이 돼서 안 돼요. 일단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이 다 결위에 있어서는 신히 선거될 때까지 내각 총무경이 이를 대행함. 제3장 기관 제5조 도령부 외에 임시정부에는 내각 총무급 좌의 각 부를 치함. 1. 외무부 1. 내무부 1. 재무부 1. 항무부 1. 법무부 1. 식산무부 1. 교통무부. 제6조 각 무부에 무경 1인 부관 1인을 치하고 도령이 이를 임면함. 부관은 무경의 대리권을 가짐. 제7조 내각 총무경은 각 무경의 수반으로서 행정의 통일을 보지함. 제8조 각 부경은 기의 의견에 기한 것을 무슨 사건임을 불문하고 총무경에게 제출하여 가기를 구함을 득함. 제9조 도령 부급
강무 부속급 직원급 직무는 도령이 이를 정함. 제4장 리법 제10조 도령은 30인 이상의 위원을 자선하여 민국 약법을 정함. 제11조 약법은 임시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우는 헌법제정위원회의 조직급 기 해당 위원 선거 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각 내각회의에 부하여 승인을 득함을 요함. 제12조 헌법제정위원회는 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우는 국회조직법급 의원 선거법을 제정함. 제13조 도령은 통할권 행정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는 외에 법률에 대할 수 있는 준법을 제정 체득함. 다 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은 본장정은 헌법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짐. 연호는 조선민국 원년이라 칭함. 조선민국 원년 4월 10일 조선국민대회 연합회 조선자주당 연합회 도령부령 제1호 도령은 민국 임시정부 창립 장정에 의하여 각부 무경급 부관을 명하고 자의 일을 공포함. 각부 무경 내각 총무무경 리승만 예무경 민찬호 내무경 금윤식 분무경 로백린 재무경 리상 항무경 안창호 법무경 윤익선 식산무경 오세창 교통무경 조용은 는 운의 오자인 것 같다 그러니. 부칙 본령 중 부관은 당분간 이를 발표하지 않음. 임시의원 서명 명단 의원 명단 의장 이동영 의원 김규식 신채호 여운영 홍면희 김홍석 강태동 유인옥 유자명. 월남 선생이 감옥에서 나와서 상의 머리를 박고 울고 있습니다. 윤치호가 불러도 나중에 일어나는 게 눈물이 흥건했어요. 이걸 보고 울고 있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부가 들어선다. 임시정부 이 장정을 본 거예요.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 읽었죠. 예. 그러니까 4월 10일이면 얼마 옵니까? 3월 1일부터 40일 후죠. 만세의 불길이 노도와 같이 타오르니까 야, 여기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야, 완전히 독립하고 해방이 되고 일본은 물러날 날이 온다 믿음이 온 거죠. 그래서 당의 임시정부가 생긴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4부를 읽어드렸습니다. 4부를 읽고 나니까 쪽수가 115쪽이네요. 시간은 글쎄요, 4시간 소요됐는가 4시간 반이 소요됐는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지난주에 다 읽었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난주에 병원에 한 주간 있었습니다. 6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서 근데 2주간이 건너뛰어진 거죠. 이제 옆구리를 받쳤는데 차는 원래 좋은 차니까 96년생이니까 우리 딸 대학교 다닐 때 사줬던 엑센트인데 폐차했어요. 이제 차도 없어졌어요. 여기 들여받아서 이걸 치료하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집에 와서 회복하고 한 2주간을 건너뛰고 3주간째에 지금 이것을 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기 나가서 응? 김밥 싸가지고 가서 이제 김밥 먹고 있군요. 이제 끝났군요. 낙엽이 이게 좀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은행잎이. 그리고 방 안에서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애들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이걸 해서 15분은 미리 촬영을 해 놓았고요. 14분은 박미소 어린이가 저와 같이 이미 읽어 놓았고요. 1부에서 13부까지를 이제 제가 이번 주간에 읽어서 영상에 담아 놓는 겁니다. 유튜브에 올려지는 것은 이번 주에 올려지려는가 좀 더디려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예. 이렇게 해서 지금 4시간 정도를 읽었는데 몸이 회복 중이라서 뭐 그래도 4시간 앉아 있는데 뭐 아직 앉아 있을만 한데 요쯤에서 오늘은 이제 읽기를 마치고 내일 한 또 4시간이나 5시간 읽고 이렇게 해서 촬영을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목금 날짜도 별로 없네요. 이번 주간에 다 읽고 영상에 찍으려는가 하여튼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는 시청자나 듣는 청취자들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대한민국 역사에 누가 잘 짚지 않은 거 흘린 거 근데 알짜배기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요런 거 여기를 찾아가거든요. 저는 재미가 있고요.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도 끝났네요. 예. 그러면 다음 아이고 깜빡이 5부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4부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